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 보다가 끝이 났던 것 같은데,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진행해 볼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생성돼야 되는 시점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였고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알아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는 게시물이죠. 게시물 데이터 한 5개, 어제 제가 5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5개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게시물 작성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었으니까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자마자 이 기능이 5번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나요? 없어요. 이 방법은 없어요. 여기 안에 있는 기능,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되고, 명령어 입력은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알아서 처리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강제로 cmd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게시물 작성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게시물 작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가지는 의미는 활용할 수 있겠죠. 작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글이 쓰여진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다?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5개 저장시키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의 작성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5개를 저장하기 위해 아티클스라는 리스트에다가 5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 프로그램이 딱 시작하자마자 아티클스는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연결이 될 거고요. 얘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녀석에다가 애들을 5번 하면 돼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때 애들을 통해 들어가게 될 데이터는 아티클 객체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아티클스에다가 애들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들어가야 될 데이터는 뭐다? 아티클 객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게시글이 쓰여지는 와중에 테스트 데이터가 5개가 쓰여지면 1번부터 5번까지의 글이 생성이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글을 썼을 때 1번 글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6번 글부터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번호는. 그러려면 뭐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번호를 1부터 5까지 고정으로 넣어놓고 우리가 처음으로 글 쓰는 거를 6부터 시작한다 라고 과정을 하드코딩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게시글이 쓰여질 때 게시글의 번호로 사용되는 변수, 이 last article id라고 하는 녀석을 진짜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사용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도 번호라는 값을 일씩 증가시켜서 저장하고, 그럼 우리가 글을 쓰는 시점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6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이 변수가 적어도 add라는 과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티클 객체를 만들 건데 이 녀석이 가진 값을 1 증가시켜서 넣어준다란 얘기고요. 우리 제목 타이틀 필요하죠? 제목이랑 바디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아티클스에 add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이제 5번을 하면 돼요. 5번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하나 보여줍시다. 이러면 당장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건 끝이에요.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멘트 잘 나오고요.
아티클 리스트 보면 5개 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6번 글 잘 쓰여지고 6번 글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미만 파악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잘 보면 굳이 이렇게 5줄이나 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제목과 내용에 넘버링 달리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니까 반복문 처리하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i라는 녀석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볼 건데 1씩 증가를 할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애드를 할 거야.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그냥 활용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i를 달아서 넘버링을 해준다면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어차피 반복되는 과정에서의 처리를 반복문으로 묶어준 것 뿐이니까. 자, 그런데 이걸 저는 한 가지 과정을 더 할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드는 이 녀석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기능 다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뭐 실제로 내가 운영을 해볼 거다라고 하면,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지우면 그만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를 메서드화 시키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형태를 바꿀 거고요. 모습으로. 이 녀석은 없으니까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똑같은 아까 전에 저 위에서 하려고 했던 똑같은 작업을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 녀석이 이제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얘는 여기로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도 명시적 초기화를 하지 않고 왜 인식을 못하니 스태틱을 제가 안 달았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차피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럼 이 녀석이 테스트용 데이터를 진짜로 잘 만들어 줄 거고요. 테스트용 데이터 만드는 이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호출이 되니까 알아서 이 시점에 잘 실행이 될 거고요.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제목이라고 달아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제목 말고 이런 걸로 합시다. 테스트 제목.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러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은 끝.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보실 겁니다. 이번에 만들 기능은 삭제예요. 지금 이제 게시판이라고 하면 작성, 보기, 수정, 삭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 쓰는 거고 리스트 보고 상세 보기 하는 거고 수정하는 거고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게시판을 가도 다 있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보통 CRUD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성 C, 보기 R, 수정 U, 삭제가 D입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예요. 그래서 얘는 읽기, 만들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CRU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웹상에서의 CRUD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게시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같은 의미로 쓰여요, 거의. 그리고 이런 CRUD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은 의미로서 활용이 되곤 합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아니, 데이터를 만드는 거, 없던 데이터를 넣는 거, 조회하는 거,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이런 말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CRUD. 그 중에 우리가 아직 안 만든 한 가지 남은 기능, 딜리트를 만들 겁니다. 이 녀석도 당연히 내가 몇 번 글을 지을 건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거예요. 사용자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글에 대해서 번호를 입력하게 될 거고요. 그 번호에 글이 있다면 삭제 처리가 되면 되고, 없다면 그런 게시물은 없다 보여주면 되겠죠? 삭제 처리가 됐을 때는 몇 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멘트 보여주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삭제 기능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하다 보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지금 이 기능을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삭제 기능을 다 만들었다면, 삭제 기능이 끝났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걸 하고 계시면 돼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구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자바가 애초에 JDK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찾은 데이터를 게시물 작성할 때 아니다. 게시물 작성할 때라고 하지 말고 게시물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에 대해 알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을 가든지 간에 게시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나 상세 보기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게시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작성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런 게 없는 게시판은 없어요. 작성일은 항상 있어요. 자, 그 작성일을 알 수 있게끔 처리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힌트는 이런 거고요. 네,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게시글을 작성할 때 작성 일자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작성자가 정하는가? 작성자가 직접 나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입력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작성자는 그거에 대해서 건드릴 권한이 없어요. 그냥 글을 쓰면 알아서 그 순간에 그 시간이 기록이 남는 거죠. 그렇게 남은 기록을 리스트나 뭐 상세 보기 같은 데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도 이 기능도 똑같은 거예요. 사용자한테 입력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게시글을 쓰면 게시글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그 시간과 날짜 데이터가 어딘가엔 저장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같이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제 기능을 먼저 해보시고 이걸 다 했다면은 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두 가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쉬웠을 거고요. 이 녀석은 조금 생각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자, 일단 딜리트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결은 디테일이나 모디파이 이런 녀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else if 자체를 하나 복사 또 붙여넣기를 진행을 한 뒤에 명령어 입력받는 파트부터 수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로 바꿔줬고 번호 찾는 거 여전히 필요하고요. 게시물 찾는 거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때는 진짜로 지운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얘만 바뀌면 되겠네요. 이만큼만. 그 중에서도 멘트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멘트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삭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삭제가 진짜로 된다면 아티클스에도 존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게시물을 썼을 때 전부 다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삭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 하는 포인트, 이거는 리스트에서 값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셨어야 되고요. 그 방법을 제대로 찾으신 분들은 쉽게 이 딜리트 기능을 만드셨을 거예요. 자, 검색을 해보면 이제 리스트에서 값을 제거하는, 삭제하는, 우리가 그걸 요소를 지운다, 요소를 제거한다 라고 하는데, 그 명령어는 remove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remove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순수한 remove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이 두 녀석,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면 int index라고 하는 것을 매개변수로 받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 object5라고 하는 이 매개변수를 받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remove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안쪽 이 자리에는 인덱스 번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객체를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이거는 검색을 해보셨을 때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었을 테지만, 자, 인덱스 번호 가지고 지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제가 remove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 딱 시작하자마자 1번부터 5번까지의 게시글 존재할 텐데, 얘네들은 각각 0부터 4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1번 인덱스를 지울 거야 라고 하면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2번 글이 지워지겠죠? 그러면 1번 글, 3번 글, 4번 글, 5번 글 이렇게 남을 거예요. 맞나요? 한번 눈으로 보죠. 1번 글을 지우겠다. 사실 제가 이 뒤에 명령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remove는 1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진짜로 2번 글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6번 글 잘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딜리트를 한 번 더 하면 어때요? 몇 번 글 지워져요? 이제는 3번 글이 지워지겠죠. 왜냐면 얘는 0번 인덱스고 1번 인덱스는 지워졌는데 지워진 공간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을 거니까. 진짜로 3번 글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처음에는 아무런 비어있는 공간이다가 데이터가 하나 애드가 되면 0번 인덱스라고 하면서 하나 방이 생겨나는 거고, 하나 더 애드가 되면 1, 하나 더 2, 이런 식으로 애드를 할 때마다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시물을. 그 중에서 1번 인덱스를 지우겠다라고 하면 얘가 사라지는 건데, 1번 인덱스가 가진 이 값을 제거하는 게 맞기는 해요. 1번 인덱스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1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여기 들어있던 녀석이 사라집니다. 리모컨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0, 2, 3, 4 이렇게 남아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씩 앞으로 당깁니다. 자, 0부터 4번 인덱스까지 존재하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인덱스, 어떤 인덱스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가 제거가 되면, 사라지면 이 리스트의 사이즈는 5가 아니라 4겠죠. 그러면 없어진 뒤에 있는 녀석들이 한 칸씩 땡겨와서 3번 인덱스에 있던 녀석이 2번 인덱스로 오는 거고, 얘가 여기로 오는 거고,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인덱스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사이즈가 줄어야 되니까. 얘는 이런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로 삭제를 했을 때
진짜로 지워지고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 이 리무브 메서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인덱스 번호 어떻게 알아요? 자, 사용자가 1번 글 지울래 라고 하면 우리는 몇 번 인덱스에 있는 거 지워야 돼요? 0번. 나 2번 글 지울래. 그럼 1번 인덱스에 있는 거. 3번 글 2번, 4번 글 3번, 5번 글 4번 인덱스. 그러면 요거 어때요? 리무브 안 해. 인덱스 가지고 지울 거니까. 아이디가 글 번호고 글 번호는 인덱스보다 1 컸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어때요? 이거 돼요? 이거는 안 되죠. 자, 게시글 5개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5번 글을 지우겠대요. 그러면 아이디는 5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4겠죠? 그럼 얘가 진짜로 잘 지워지겠네요?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자, 1번 글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아이디에는 1이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0도에서 0번 인덱스에 있는 이 녀석 잘 지워질 겁니다. 그죠?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2번 글 지우겠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아이디가 2니까 2-1이면 1번 인덱스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3개 남은 시점에서 1번 인덱스면 얘죠. 난 2번 글 지우겠다라 그랬는데 3번 게시물이 사라지겠네요. 이거는 되는 척 하는 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해당 게시물이 몇 번 인덱스에 존재하는지 상황이 변했을 때도 그 존재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활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get article by id 이거 말고 인덱스 찾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잠깐 주석을 좀 걸어 놓도록 하고요. 인덱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인덱스는 int 값이죠. 이름을 found index 정도로 지어놓고 초기 값은 일단 -1 넣어 놓을게요. 왜냐?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값은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될 텐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얘를 0으로 잡아버리면 안 되겠죠? 겹치는 게 생길 테니. 그래서 -1로 잡은 거고요. 반복문을 돌립니다. 아티클스를 돌릴 건데 똑같아요. 방식은 찾을 거예요.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사용자가 원했던 그 아이디가 같은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같다면 파운드 인덱스한테 지금 이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이 아티클이 존재하는 인덱스 번호를 저장시킬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인덱스 번호 누가 알아요? 찾았을 때의 인덱스 번호. 이 if문이 통과가 돼야 이 if문이 참을 만나야 파운드 인덱스의 값을 재할당할 건데 얘가 참을 만났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지금 지우겠다라고 하는 게시물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찾은 그 게시물의 인덱스만 우리가 알면 여기다 저장할 수 있겠네요. 어디 갔어? 여기다가. 그럼 저장만 해놓으면 우리가 지울 때 그 인덱스 번호 활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인덱스 번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얘는 향상된 포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변수를 사용해서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포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이거 지금 이거 두 줄이랑 이거 한 줄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렸다면 여기에 저장해야 될 인덱스 번호는 누구예요? i죠. 그렇지 않나요? i가 우리가 반복문 안에서 만들던 이 변수 i가 보통 인덱스 번호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여기 지금 아티클스에서 꺼내오고 있잖아요. 그럼 found 인덱스에 i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found index라는 녀석은 게시물을 찾았을 시점에는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 하나 찾았으면 어차피 중복은 없으니까 브레이크로 탈출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지울 때 저 found index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found index가 가지고 있는 값이 -1과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면 똑같죠? 우리가 found article 가지고 하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하고 향상된 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 지금 인덱스가 따로 없고 i라는 애가 없어요. 그럼 i라는 애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이거 검증해서 맞아? 그럼 그때 당시에 i를 저장해. 근데 이 품문을 뚫고 내려왔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다음 반복이 돌기 전에 i1 증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while의 형태랑 좀 비슷해지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걸 while로 간다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향상된 폼은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냥 뭐 폼은 일반적인 폼문과 아니면 while문 이런 걸로도 다 할 수 있고 이러면 인덱스 찾는 거 끝났습니다. 이러면 진짜로 인덱스를 찾아서 지우는 거기 때문에 게시글이 지워지면서 인덱스가 변경되더라도 1번 게시물 지워. 그럼 0번 인덱스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2번 글이 0번에 들어왔을 텐데 진짜로 2번 글이 잘 지워진다라는 거죠. 인덱스를 찾아서 지우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해서 얘를 인자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에는 객체를 매개변수로 받는 방식도 있었거든요. 그럼 얘를 줘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워줍니다. 누구를? 얘를. 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 리스트에서 요소를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인덱스로 지우면 해당 인덱스에 존재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고요. 객체를 사용해서 지우면 해당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특정 요소를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보다 더 많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 그러면은 found article 얘는 결국 우리가 찾은 게시물의 리모컨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리모컨과 동일한 리모컨을 들고 있는 인덱스를 찾아가서 그 요소를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파악을 하셨다면 딜리트는 상당히 쉽게 처리가 가능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굳이 다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삭제 기능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날짜와 시간 데이터 구하는 거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 당연히 찾아보셨어야 돼요. 찾아봤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드리면,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그리고 로컬 데이트 타임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근데 JDK 1.8 버전을 기점으로 이 버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다. 이하라기보다는 1.8 전까지 데이트 클래스를 썼어야 되고요. 1.8 이후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1.8 이후 버전이라면 로컬 데이트 타임 쓸 거예요.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게 로컬 데이트 타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는 JDK 1.8 이상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는 JDK 버전이 1.7이다 그럼 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없으니까. 자, 자바 버전은 이렇게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클래스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녀석들이 막 확확 바뀌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잘 체크를 해두면 문제는 없고요. 저도 로컬 데이트 타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기능을 만들 때에는 저도 얘한테 올 거예요. 와서 자바, 현재, 날짜 및 시간 구하기 이런 거 칠 겁니다. 검색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아무거나 들어가서 얘가 말하는 내용을 좀 봅니다. 자바 8 이전 데이트 썼고요. 자바 8 이후에는 로컬 데이트, 뭐 로컬 타임, 로컬 데이트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거 되게 뭐가 예시가 많네요. 한번 가져가 볼까요?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가져올 겁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코드가 기니까. 이런 거 테스트 해보려면은 여기다가 테스트 했을 때는 안 좋겠죠? 그래서 클래스 하나 다시 만들 거고요. 따로. 일단은 뭐 그냥 이름 테스트라고 지읍시다. 진짜 테스트 할 거니까. 그리고 얘 별도로 실행해야 되니까 메인 메서드 하나 달아놔 주도록 하고 가져왔어요. 안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임포트가 문제라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출처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냥 한번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가. 그러면 출력됐을 때 이 출력문을 통해서 출력되는 결과들을 매칭을 시켜보면, 현재 날짜 시간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의 결과를 출력했을 때 얘가 나왔고, 포매팅이라고 해서 포매팅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나왔고, 그다음 그 밑에 뭐 연, 월, 일, 요일, 시간, 분, 초 다 따로따로 나눠서도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각계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연월일 10분초 언제 며칠에 어느 달에 몇 시에
쓰여졌는가 이런 거 알 필요가 있는 거니까 작성일이니까. 그럼 얘 빼고는 다 지워도 되겠네요. 다 빼볼게요. 포매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석도 좀 정신사 나오니까 일단 빼볼게요. 자, 그럼 이만큼 남았어요. 실행시켜보면 얘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녀석 결과가 2022년 5월 3일 15시 52분 21초 이런 식으로 이 양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 지금은 당연히 현재 시간이니까 오늘 날짜와 10분초 나오는 거고, 이 양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얘 때문이겠네요. 모양이 여기 쓰여져 있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포매팅 양 형식을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좀 심플하게 요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심플하게 연어를 10분초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문구들 Y 소문자, 뭐 대문자 M, 소문자 D 몇 개 이런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형식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문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에는 이런 거 넣어도 괜찮을걸요? 그러면 그냥 치환되어 나오네요. 이렇게 뭔가 특정 기능이 또 있긴 한가 봅니다. 알파벳은 점 같은 거 찍어도 상관없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연도 4자리, 월에 대해서 월 표기에 대해서 2자리로, 날짜 표기에 대해서 2자리로, 시간 2자리로, 분 2자리로, 초 2자리로, 한 자리로 할 수도 있고 3자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데이트 타입 포매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오브 패턴이라는 메서드에 넣을 수 있는 인자값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문법 다 배운 거니까 따져 볼게요. 클래스 타입을 써서 변수 만들었고,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해서 now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네요. 그럼 now는 스태틱 메서드일 거고요. 그 결과 이 녀석이 아까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순수하게 가져오는 녀석이었는데, 그냥 보여주면은 형태가 우리가 보고 싶은 형태가 안 되니까 이걸 포매팅 형태를 좀 바꾸자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 시간 데이터에게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맷 메서드의 인자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데이트 타입 포매터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자리에 리턴을 남기면 그 리턴 값으로 인자가 세팅되고, 포맷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 자리에 결과를 남기면 그 결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가진 값을 출력하면 날짜가 나온다. 지금 우리는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날짜와 시간 데이터 구하는 로직을 찾아냈어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한 거죠. 구글에서.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자, 이 녀석 이제 잘라내기 해서 테스트 클래스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쪽으로 가봅시다. 자, 제가 지금 복사로 빼놓은 이 기능은, 이 로직은, 이 코드는 날짜, 시간 데이터를 갖다 줘요, 저한테.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우리는 어디다 써야 돼요? 게시글을 작성할 때, 게시글이 작성될 때 제목 입력받고 내용 입력받으면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알아서 이 과정 거쳐가지고 게시물이 작성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시물은 아티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장된 게시물 안에 제목, 내용, 번호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리스트나 디테일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찾아낸 이 기능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찾아낸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인 이 formatted now라고 하는 녀석,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어디에 넣어야 얘는 당연히 게시물에 넣어야죠. 1번 게시물이 쓰여진 시간과 날짜 데이터인데 2번 게시물 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하나의 게시물이 작성될 때 시간, 날짜 데이터도 게시물에 같이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변수도 하나 더 있어야겠죠. 변수가 있어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REGDate 이걸 레지스트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성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객체 만들 때 같이 또 생성되면 좋은 녀석이니까 생성자에 하나 넣어주고 게터 세터 역시 필요하겠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지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면 안 만들어져 있는 변수 하나 뜰 거고요. 얘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준비 다 됐고 이제 객체 조립할 때, 객체 생성할 때 여기다가 포매티드 now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들어놨던 이 로직을 가져와서 임포트만 해주고 출력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 이 녀석이 가진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다. 자, 이러면 날짜 데이터 구하고 포매팅 완료하고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를 아티클 객체 만들 때 넣어주는 거니까 이제 아티클 객체가 아티클스에 저장이 되기 전에 만들어질 때 날짜 데이터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럼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게시물들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디테일도 마찬가지. 이런 거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어딘가 에러가 있군요. 아, 여기도 해줘야죠. 여기도 날짜 데이터 똑같이 필요하니까 이거 한 번 더 가져와서 넣어준다면 자, 이제 게시물 리스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작성일에 대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탭으로만 그 간격을 맞춘 거라서 좀 깨질 수 있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작성일 잘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작성한다. 그래도 작성일은 잘 나오고요. 연월 1, 10분 초. 디테일로 들어가도 잘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없겠네요. 자,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 때에도 똑같은 로직, 게시글을 작성할 때에도 똑같은 로직. 이거 메서드로 분리시키면 훨씬 좋겠죠. 자, 근데 이런 녀석은 게시물 작성할 때만 필요한가? 이때만 필요한가를 떠올려 보면 게시판을 떠올렸을 때 뭔가 시간 날짜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상황이 게시물 관련해서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회원 가입 같은 걸 만들 거다라고 하면 회원도 언제 가입됐는지 작성 그 가입일 같은 거 저장하면 좋을 거니까 또 필요하겠죠. 거기도. 그러면 이런 녀석은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고 항상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해와서 양식으로 바꿔서 리턴만 하면 돼요. 별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별도의 클래스로 하나 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녀석을 우리가 보통 ut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 패키지 또한 util로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메서드를 만들 게 아니라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리턴은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메서드가 호출된 자리에 이 스트링 결과를 남길 거니까. 어떤 결과를? 이 결과를 이렇게 남길 거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 문자열 데이터를 완성시켜서 그걸 남깁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만들어 놓은 util 클래스가 가진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저 결과 남겨준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녀석을 제가 스태틱 메서드로 만든 이유 간단해요. 프로그램 여기저기서 사용될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util 객체 만들면 오히려 손해예요. 이거는 간단하고 여기저기서 반복적이고 자주 활용되는 특별하게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녀석이니까 정적인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녀석들을 모아놓는 게 보통 util이다. 그리고 이 코드 또한 뭐 변수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이거를 그냥 리턴을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여기서도 해준다면 얘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같은 거 만들 때도 가입일 같은 거 저장할 거다 그럼 util 클래스에 있는 거 똑같이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완료를 일단은 했습니다. 저기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거 한 김에 방금 전에 제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는데 다시 명령어 입력하라고만 나오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자, 여기다가 else 하나 달아놓고 내가 거르고자 했던 명령어들 지금 기능 다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그리고 EXIT 나갈 거야, 작성할 거야, 리스트 볼 거야, 상세 보기 할 거야, 수정할 거야, 삭제할 거야를 제외한 나머지 명령어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깔끔하겠죠? 오타 같은 게 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는 명령어를 입력해라 라고 하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니까 그 상황도 하나 좀 봐주도록 할게요. 자, cmd 이 녀석이 가진 length 가지고 따질 건데 얘가 0과 같아?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continue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 명령어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 체크를 해주겠죠? 이런 거?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입력해라.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거 검증이 안 돼요. 띄어쓰기만 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건데 명령어 입력을 받을 때 이 cmd라고 하는 녀석이 명령어 입력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한테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 얘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중간 공백은 안 돼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만 입력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아예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라고 처리가 될 거예요.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런 역할인데 얘를 여기다가만 달면 모든 cmd 사용되는 곳들마다 다 달아야 되니까 애초에 여기다가 달 거예요. 이러면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리턴된 이 자리에 남은 문자열에게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된 후에
CMD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띄어쓰기 같은 것만 입력을 해도 잘 걸러줍니다. 이런 거는 맨 뒤에 있는 맨 앞에 그다음 맨 뒤에 공백은 제거가 됐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작성한 이 코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이제 패키지가 분리가 분리가 꽤나 됐고 클래스도 나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itHub에 있는 코드를 가져가실 때 파일들을 잘 찾아서 패키지 똑같이 만들고 가져가셔야 실행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요. 저는 그 사이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 건데 2교시 때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능을 좀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일단 회원가입 기능 만들 거고요. 이제 게시물 관련된 기능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회원 관련된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회원 가입 진행을 할 건데,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데이터는 4가지 입력을 받을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입력을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당연히 회원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뭐 우리가 회원 리스트를 보거나 할 건 아니지만 회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추후에 로그인 같은 기능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실제로 저장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만 고려하면 될 게 아니라 3가지 정도를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냐? 첫 번째, 비밀번호 입력된 것과 비밀번호 확인 입력된 부분이 일치할 때만 가입이 가능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입 처리가 안 돼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고서 다시 입력받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데이터는 필수 입력 정보니까 공백 같은 걸 입력하거나 뭔가 입력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것도 무사 통과시켜주면 안 돼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얘한테 다시 너 입력해야 돼, 이거 무조건 입력을 해야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것까지 다 했다면 3번째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해서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디는 중복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고려해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어떤 로직을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예고만 살짝 드릴 겁니다. 저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입력받고 들어오면, 명령어는 멤버 조인으로 할 건데, 이 명령어를 입력받고 딱 들어오면 일단 아이디 입력받게 할 거예요.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아이디 입력을 받습니다. 네, 아이디를 입력 받았는데 1번, 2번, 3번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입력받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아이디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디 입력받으라고 딱 떴는데, 입력하라고 떴는데 제가 공백을 입력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비밀번호를 입력받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아이디 무조건 입력해야 돼 하고서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안 놔줄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얘 해결이 됐다. 비밀번호 입력 받을 건데 여기도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했는데 얘네 둘이 다르다. 그러면 다시 비밀번호부터 입력받게 할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복 체크 과정도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제 포인트는 다 짚어드렸으니까
이 기능 만들어 볼 수 있게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생각도 좀 필요할 거고. 하지만 제가 지금 공유해드렸던 마지막에 공유했던 이 코드 내용이 지금 이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모든 가이드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지금 이 회원가입 기능은 내일 수업 전까지 완성을 해보세요. 내일 수업이 시작이 되면 이 기능부터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